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우리는 술이라 부릅니다. 술의 종류만큼이나 맛과 향의 편차는 다양하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술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대는 변화하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죠. 음주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 현대 사회이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술자리를 완전히 기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무알코올 음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제는 편의점만 가도 다양한 무알코올 맥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이 필요한 술자리나 행사에는 개인용 맥주 가방에 무알코올 맥주를 챙겨가는 편인데 모든 맥주에 0% 혹은 0.0%나 0.00%와 같이 표기되어 있지만 알코올에 정말 민감성이거나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맥주의 성분표를 읽어본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무알코올 맥주나 비알코올 맥주라는 표기가 있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 아닐까 싶으나 완전히 다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카스와 칼스버그는 무알코올 맥주이며 하이네켄과 칭따오는 비알코올 맥주에 해당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말 그대로 에탄올이 함유되지 않은 맥주입니다. 반면 비알코올 맥주는 주류로 구분되지 않는 음료일 뿐 에탄올이 없다는 의미와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규정을 기준한다면 무알코올 맥주는 0.00%의 알코올 함량이지만 1.00% 미만의 알코올 함량 음료에 대해서는 모두 비알코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논알코올릭이라는 표현 자체가 알코올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미량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마다 편차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무알코올은 0.00%, 비알코올은 0.5% 미만에 사용되며 영국은 무알코올조차 0.05% 미만이기만 하면 되고 비알코올은 더욱 높은 1.2% 미만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탈알코올화 맥주도 존재합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을 왜 만든 것일지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분자 규모로 존재하는 에탄올 등의 성분을 100% 완벽히 제거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0.00% 함량이라 써 있어도 실제로는 0.001%나 0.0001%와 같은 미량이 존재하며 생리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이기에 사회 통념적으로 무알코올이나 비알코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같은 예를 디카페인 커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디카페인 커피가 있고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커피의 향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나 늦은 오후 수면 장애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즐기곤 하지만 역시나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는 없습니다. 친숙한 스타벅스 디카페인을 예로 들어도 한 잔에 12.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커피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디카페인의 기준 역시 국가별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90% 이상 제거되었다면 디카페인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U나 국제표준은 99.9%의 제거를 의무합니다. 미국의 경우 97%의 제거가 사용되듯 기준은 다양합니다. 디카페인의 제조 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본다면 맥주에서 알코올을 어떻게 제거했을지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분리와 발견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카페인만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발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1903년 독일의 상인이었던 루드비히 로셀리우스는 무역 도중 실수로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커피 원두를 전달받게 되며 고가의 커피를 폐기하기 아쉬워 시음해보니 카페인에서 유래하는 커피 특유의 각성 효과가 사라졌음을 체감합니다. 물론 침수로 인해 짠맛이 배어 바닷물이 아닌 다른 용매를 이용해 카페인만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인을 추출하기 좋은 물질로 처음 관심받는 것은 벤젠이었지만 유해성으로 인해 대안이 필요해지며 현재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비극성인 이산화탄소의 구조상 카페인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나 에탄올을 함께 섞어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카페인 제거는 완벽할 수 없으며 카페인과 함께 맛과 향 분자들도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기껏 정제한 커피가 맛이 없다면 제거할 이유도 먹을 이유도 없을 테니 카페인 제거에 사용된 용매에서 카페인만 뽑아낸 후 다시 디카페인 공정에 투입하는 등 이미 향 분자가 녹아있는 물을 이용해
더 이상의 향 분자는 포화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향이 약한 물에서는 수육이 되지만 향 분자가 오히려 더 많다면 동파육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시 에탄올 제거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술의 향 분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술에 대한 열 처리를 통해 에탄올의 농도를 제어하고 오크통 등에서의 숙성으로 향을 농축하는 과정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화학의 발전과 인류의 물질 활용에서 혁신이 되는 증류 기법의 발명입니다. 증류는 실험실에서도 혼합 용액에서 끓는 점 차이를 통해 특정한 물질을 분리하거나 농축하는 용도로 흔히 사용됩니다. 만약 혼합물의 종류가 많고 섬세한 분리가 필요하다면 가열과 냉각에 사용되는 장비를 통해 순차적인 혹은 단계적인 증류도 가능합니다. 원유에서 다양한 화석 연료를 분리하는 필수 기술인 만큼 분별 증류 없이는 현대 문명의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같은 원리가 술의 증류에도 사용되며 층마다의 사이트 글라스를 통해 내부 분별 증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섬세한 알코올의 증류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증류를 직접적으로 탈알코올 과정에 사용할 수 없을까요? 물론 증류만으로 순도 100%의 알코올을 넣는 것은 물과 에탄올이 특정 혼합비를 이루는 순간 끓는 점이 같아져 더 이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변 끓음 혼합물 조건이 존재해 단순한 작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판매될 수 있는 최고 도수의 술이 95에서 96%인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상상처럼 단순히 끓이는 것만으로 맥주에서 에탄올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무알코올 혹은 비알코올 맥주 제조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사용되며, 물질의 상변화를 활용하는 탈알코올화, 그리고 무발효와 희석, 마지막으로 제한 발효 공정이 있습니다. 가장 화학적인 탈알코올화 방법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알코올과 물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알코올을 증발시키는 방식인 열적 공정이 하나의 갈래입니다. 에탄올이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특성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향 분자들도 날아가거나 분해 혹은 변질되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끓는 온도를 낮춰 에탄올이 더 간단히 기화되도록 만들면 열로 인한 풍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생한 기법이 진공증류입니다. 그 이후 개발된 탈알코올 기법으로 맥주를 얇은 막 형태로 펼쳐 가열 표면에 노출시켜 짧은 시간 내에 알코올을 재빨리 증발시키는 방막 증발이 등장합니다. 거름 종이를 이용해 액체로부터 알갱이를 걸러내듯 물보다 훨씬 큰 에탄올 분자를 걸러낼 수 있다면 열 처리 없이도 효과적인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기법이 바로 투석입니다. 작은 용매 분자들만 이동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갖는 반투막 양극단의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혈액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겪는 혈액 투석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알코올이 없는 용액과 맥주를 막 사이에 두고 접촉시켜 알코올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생분자의 정제나 매우 작은 나노 소재의 정제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데, 문제가 있다면 정교한 장비와 긴 공정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 브루러리에서 사용합니다. 투석 방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맥주로 독일의 유명한 밀맥주 브랜드인 에딩거는 밀맥주 특유의 불투명한 형태와 효모 풍미,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알코올만 제거한 에딩거 알콜 프라이 바이스 비어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고급 맥주인 파울라노의 밀맥주 헤페 바이스 비어 논 알콜에 투석막을 통한 알코올 분자 제거 방식으로 열 처리 없이 제조합니다. 반투막을 이용한 단순한 투석이 오래 걸리고 농도 차이와 통과 가능 여부에 의한 일방적인 방향성만 있다면, 인위적인 외부 압력을 가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삼투 기법도 가능합니다. 물과 에탄올 같은 작은 분자들만 막을 통과시키고 맥주의 핵심 성분인 단백질이나 당, 색소, 향미 등은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후 손실된 수분량만큼 다시 물을 보충해 원래의 농도를 맞춘다면 최종적으로 에탄올만 감소한 무알코올 맥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막이 손상되지 않는 정도로 외부 압력을 가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꽤나 큰 설비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역삼투 방식을 통해 제조되는 비알코올 맥주로는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스페셜 이펙트가 0.4%의 도수로 가장 유명합니다. 막을 이용한 분리와 더불어 추출되는 에탄올을 기화시켜 추가적으로 제거해 농도를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전략이 결합한 가장 진보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투과와 증발이 결합한 투과 증발 공정으로 표현합니다. 반투과성 막으로 알코올 분자만 선택적으로 걸러낸 후 기화시켜 제거하게 되며 맥주의 향기 성분 보존에 매우 효율적이어서 많은 기업이 사용하죠. 대표적으로는 무알코올 또는 비알코올이지만 생각보다 먹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맥주들이 해당하는데, 스텔라 아르투아의 리베르테나 버드와이저의 제로 맥주, 하이네켄 제로와 코로나 논 알코올이 투과 증발로 에탄올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탈알코올화와 같이 정상적인 맥주 발효 이후 화학적 및 물리적 처리로 계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조금 더 간단한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무발효는 맥주 제조의 핵심 단계인 발효를 아예 거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해 알코올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메가즙을 만든 후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신 메가즙에 탄산을 주입하고 맥주 향을 내는 홉 추출물, 향료, 산미료 등을 혼합해 맥주와 유사한 맛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발효를 하지 않으니 알코올 함량이 0.00%인 완전 무알코올 제품을 만들기 쉽지만, 이 방식으로 만든 음료를 맥주라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메가 음료로 구분하는 것이 옳아 제품에 맥주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하이트 제로와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가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어느 제품이 더 맛있다 보다는 어떤 음료가 향을 맥주에 가깝게 잘 넣었나로 말하는 것이 맞겠죠. 또 다른 방식은 희석입니다. 희석 기법은 일반적인 맥주를 만든 후 물이나 알코올이 없는 메가즙을 섞어 최종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찌개가 너무 짤 때 물이나 육수를 추가로 넣는 것과 같습니다. 대량 생산 시 설비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대중적인 저알코올 맥주 브랜드들이 희석 기법을 혼합해 사용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비버타운의 레이저 크러쉬가 고농축 맥주 제조 후 물로 희석해 최종 0.3% 도수로 맞추는 비알코올 맥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제한 발효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맥주를 다 만든 뒤 알코올을 제거하는 탈알코올 방식과도 발효를 아예 하지 않는 무발효와도 다릅니다. 발효 과정 자체를 조절해 알코올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거나 아주 미량만 생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어 방식이 가능한데, 발효 과정을 제어하거나 효모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중 발효 과정을 제어하는 공정 조건 제어는 일반 효모를 사용하되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지 못하도록 환경을 제어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효모를 처리해 알코올은 거의 생성되지 않으면서 맥주 고유의 향만 메가즙에 배어들게 하는 저온 발효나 알코올 도수가 0.5% 내외 목표치에 도달하는 즉시 냉각하거나 여과해 효모 활동을 강제로 멈추는 발효 중단입니다. 1970년대 제한 발효 특허 기술을 세계 최초 상용화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을 개막한 독일 맥주 브랜드인 클라우슈탈러의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루어리 중 하나인 바이엔슈테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맥주 효모인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의 대신 메가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특수 효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메가즙에는 여러 당분이 있는데 이 효모들은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아주 단순한 당만 소량 소모하고 주성분인 메가당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결국 알코올은 보통 0.5% 미만으로 거의 생기지 않고 이 효모들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향만 맥주에 남게 됩니다. 사용되는 몇 종류 효모들을 알아본다면 이전까지는 술이나 과일 주스 생산에서 오염물질로 여겨지는 효모였던 사카로마이코데스 루드비기가 있습니다.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높아 잘 죽지도 않아 맥주 효모와 경쟁해 제품 오염을 유발해왔는데, 이제는 비알코올 맥주 산업에서 관심 대상입니다. 피치아 클루이베리 역시 메가당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당량의 향 분자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려한 꽃향기를 갖는 베타페닐에틸 아세테이트와 배나 파인애플 향과 같은 과일향의 에틸 옥타노에이트를 다량 만들어내 향이 풍부한 수제 맥주 양조에도 함께 사용되는 효모종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제 맥주 및 비알코올 맥주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르라스포라 델브루키가 있습니다. 역시나 메가당을 사용하지 못해 알코올 농도가 1.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이 효모는 향 분자를 많이 만들어내며 발효 과정에서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황화합물 생성은 오히려 일반 효모보다도 적습니다. 특이 효모 사용의 장점으로 고가의 탈알코올 장비 없이 기존 양조 설비로 생산이 가능하며 인위적인 열 처리가 없어 맥주 고유의 아로마가 잘 보존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분해되지 않은 메가당이 그대로 남아있어 맥주가 유독 달게 느껴질 수 있으며 남은 당분이 다른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에 확실한 살균 처리 없이는 식중독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이 효모가 사용된 제한 발효 맥주의 예는 앞서 살펴본 클라우슈탈러의 제로 맥주, 도전적인 맥주를 시도하는 세계적인 크래프트 브루어리 미켈레의 드링크 인 더 선, 그리고 독일의 유서 깊은 밀맥주 브루어리인 슈나이더의 비알코올 밀맥주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의 차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제조에 생각보다 다양한 전략과 공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도 차이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 따른 맛 차이를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소비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은 국가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무알코올은 에탄올이 없거나 생리학적으로 무의미한 초미량만 함유되며 비알코올은 이보다는 높은 알코올 함량을 갖습니다. 디카페인 역시 국내 기준 초기 조건의 10%가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혼합물에서 무언가를 100%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시장이 확장되어 가며 더 효과적으로 저비용을 들여 같은 풍미의 맥주 유사 음료를 만드는 노력은 다양한 공정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공정에 따른 대표적인 제품을 바탕으로 맛을 비교 체험해 본다면 화학적 및 생물학적 기법이 만드는 결과의 다양성을 체감해 볼 수 있겠습니다.